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상원 복도에서 방송사 기자가 다수당 원내대표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휴회 전에 밀린 법안들 기한 안에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돌아온 답은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회의장 일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점에 상원원 한 명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조항 합의에 마쳤고 휴회 전에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열릴 거다 확신한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리고 같은 시점 이 상원이 공개한 공식 일정에서는 정작 이 클레이티 법안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 클레이티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장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세 가지 전부 다 같은 법 하나를 두고 나오게 된 말과 문서들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가 같은 주에 동시에 참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고 그 끝에 가시면은 리플 엑셀피를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 진짜로 지켜보셔야 될 게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은 이번 주가 사실상 여름 휴회 전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다음 주 초까지라는 보도도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은 매체마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됐든 며칠 안 남았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며칠을 앞두고 무거운 보도가 나왔죠. 워싱턴 전문 매체 펀치볼에 따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의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본격적인 심의로 넘어가려면은 100명 가운데 6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절차 투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이 없다라는 게 외신의 집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올해 안에 최종 서명까지 간다는 쪽에 예측 시장에서 걸린 확률 이번 주 23%까지 내려왔고 새로 쓴 최저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로 보이죠.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근데 바로 이 몰린 상황에서 이상한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이 법안을 처음부터 끌고 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루미스 의원이 이번 주에 내놓은 말이 두 갈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백악관은 이 법을 위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조항에 이미 합의했다. 두 번째, 근데도 법이 끝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다 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의 민주당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요.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두 개 생기죠.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자를 왜 미리 지정을 할까요? 그리고 백악관이 합의를 끝냈다는 말, 민주당이 투표를 막는 이유, 이게 백악관의 무응답이라는 보도가 왜 같은 주에 나란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는 협상을 맡아온 갈레거 의원은 우리는 성실하게 협상하려고 여기 있는데 저쪽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하고요. 한쪽은 답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개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돌아다니는 윤리조항 문안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이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안은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는 법안 본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윤리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재임 중에 새 코인을 발행하거나 특정 코인 사업을 후원할 수 없다라고요. 거래소는 이 규정을 어기고 나온 코인을 매매 목록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은 팔거나 본인이 들여다보지도 지시하지도 못하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으로 관여를 끊어야 되고 어겼는지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권한은 연방 법무부가 가지게 됩니다. 이 백악관이 동의했다는 게 바로 이 문안인데요. 백악관의 가상자산 담당 자문관은 이 조항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동의한 윤리조항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준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남겼습니다. 루미스 의원이 말하고 있는 합의는 이 종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안이 있죠. 공화당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갈레거 의원이 몇 주째 걸쳐가지고 함께 만든 공동수정 문안인데요. 핵심은 조사하고 책임 묻는 일을 연방 법무부 혼자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 법무부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조직이니까 대통령 본인이 걸린 조항을 법무부 혼자 집행하게 되면 실제로 작동하겠느냐. 이게 바로 민주당 쪽의 걱정이고 그래서 각 주의 검찰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는 손질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방정부가 이 윤리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때 주 검찰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마다 세부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번째 문안이 백악관에 전달이 됐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쪽 협상 당사자인 틸리스 의원조차도 윤리조항 합의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말하는 무응답은 이 종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입니다. 합의라는 같은 두 글자가 서로 다른 종이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종이의 차이는 코인이 아닙니다. 어떤 코인에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정하는 시장 규칙 부분은 이 두 문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가르친 건 딱 한 가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를 누가 감시하느냐, 여기에 따른 설계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첫 번째 문안으로는 안 된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실무진은 현행 조항에 빠져나갈 길이 많아서 대통령 일가의 코인 사업을 실제로는 막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반대로 루미스 의원 측에서는 반박 재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처음에 168쪽으로 시작해서 지금 616쪽이 됐고요. 그 사이 민주당 쪽 요구를 100건 넘게 반영했다는 게 바로 루미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문서가 4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 그래서 이 의원이 최근에 반대 의원들에게 던진 요구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면 어느 대목이 문제인지 조항 번호를 말해달라고요. 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죠. 그럼 남은 수수께끼는 딱 3번째 장면입니다. 일정에는 왜 이름이 없고 원내대표는 왜 아수라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미국 상원의 회의장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것씩 처리하는데요. 지금 그 자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이 클래리티법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표결까지 가려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넘어가자는 정식적인 서류를 먼저 내야 되고요. 규정상 서류를 낸 날, 첫 번째 표결 사이의 날을 하루는 건너야 됩니다. 지금 현지 기자 보도로는 화요일 저녁까지 봤을 때 이 서류가 제출되지가 않았어요. 임시 예산 처리 절차가 겹친 사정과 함께 아직까지 표가 모이지 않는 것도 이유였을 거라는 관측이 풀렸는데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수요일에 서류가 들어가면은 이르면 금요일에 첫 번째 표결이 가능하고, 끝내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번 회기에 표결 자체가 없을 겁니다. 원내대표의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은 이 클래리티법 하나가 아니라 지금 밀린 법안 전부를 두고 나온 말인 겁니다. 다만 그 원내대표가 동시에 이런 뜻도 밝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이 클래리티법의 절차 투표를 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냥 지나치면 가장 아까운 대목이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실 3가지만 순서대로 다시 놓아보면요.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찬성을 공개한 민주당 의원이 없다는 집계가 있고요. 막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도부는 그래도 표결을 열고 싶어 합니다.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는 표결을 왜 굳이 열려고 할까요? 현지 부석이 짚는 답은 이겁니다. 표결이 열리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기 때문인 거고, 본회의 표결은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남고, 그 순간에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자기 이름으로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미스 의원의 그 문장이 다시 보이죠. 무산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자를 미리 지정하는 이 문장은요. 결과를 보고 쓰는 논평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써두는 기록이겠죠. 지금 백악관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다는 윤리조항에 동의했다는 문서가 한쪽에 있고, 그 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윤리를 요구해온 쪽이 윤리조항이 든 법을 막았다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도 자기 쪽 기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단단한 문안을 만들어서 백악관에 보냈고 또 답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실체는요. 이 법조문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법이 만약에 멈춘다면 그 순간 남을 문장을 누가 쓰느냐, 이런 싸움에 가깝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리플 쪽에서 3가지로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다투는 유일한 대목은 공직자 감시 설계고, 리플 같은 코인의 신분과 감독을 정하는 시장 규칙 부분은 두 문안의 공통 분모 쪽에 있습니다. 어느 종이가 이기든지 언제 이기든 리플이 기다리는 문장은 이미 양쪽에 똑같이 실려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이번 주 표결이 부결로 끝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하더라도 지워지는 것은 이번 주라는 날짜이지 그 문장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을에 다시 시작해도 같은 본문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세 번째로 방금 보신 책임의 기록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질 겁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느 쪽도 이 법을 죽인 쪽이라는 문장이 주어가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의 결과 자체보다도 이번 주에 만들어지는 기록들이 가을 승부의 재료가 된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첫 번째 절차 투표를 여는 시도가 실제 이루어지고 또 열린다면 60명에 미치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보도 그대로 흘러가되, 그 결과가 끝이 아니라 가을 재협상의 시작 기록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3가지인데요. 먼저 원내대표가 통과 전망이 어둡다는 보도 속에서도 이번 주 표결 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표결이 열리면 공식 기록이 남아가지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이 분석이 현지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스 의원이랑 백악관 쪽의 책임 관련 발언이 표결 전에 먼저 배치됐다는 것 자체가 통과 실패까지 계산에 넣고 움직인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 있겠고, 이 회의장에는 지금 코인 관련된 법이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지고도 몇 주 뒤에 결국 통과된 전례가 바로 작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백악관이 합의했다는 말과 백악관이 답이 없다는 말, 서로 다른 윤리 문안 2벌을 가리키는 둘 다 사실인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싸움은 코인이 아니라 공직자 감시 설계 하나고, 리플이 기다리는 내용은 두 문안의 공통 분모 쪽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표결이 열리든 무산되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책임의 기록이 가을 승부의 재료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시나요?
답을 미루고 있는 백악관 쪽일지 표를 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쪽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결과가 확정된 다음날 양쪽이 내놓는 첫 번째 공식 반응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느 문장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문장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